어떻게 찾는 거? 편안하게. 제가 진행할 거니까 네. 전혀 그냥 뭐 걱정하지 마시고 뭐 너무 잘하시니까 뭐. 교수님 채널이시잖아요. 문정현 교수님 채널이 많이 구독 좀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만 좀. 지금 저희 푸드비즈랩 그 채널에 제가 계속 기록을 해두는 게 저의 기억과 그다음에 식재료에 대한 어떤 것들 좀 기록해 두려고 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마음대로 이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A to G, A부터 Z까지. 그래서 첫 번째로 난충맛돈. A to G 난충맛돈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원래 오늘 5명이 모이려고 했었는데 2분은 못 오시고 오늘 이렇게 셋 모여서 진행을 하게 됐어요. 우리 먼저 소개부터 해야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A to G의 MC를 맡은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학부 푸드비즈랩 문정훈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충맛돈을 사랑하는 송훈 셰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난충맛돈을 가공 유통하고 있는 제주드림포크의 변영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신다. 방송하시더니 다 준비해 오셨는지. 이거 다 난충맛돈을 뭐 하는 그러시네요. 다 표현을. 그럼 저는 난충맛돈을 많이 먹는 문정훈입니다. 이런 것들 예전에 저는 이제 송훈 셰프님을 처음 알게 된 게 그 마셰프 코리아의 심사위원으로 나오셨을 때 뭔가 차가운 듯 하지만 되게 따뜻한 이런 심사위원의 모습을 보고 정말 인상이 깊어서 제가 따로 연락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우정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전화를 드려가지고 제가 갑자기 전화를 해가지고 책을 같이 씁시다 그랬어요. 맞다. 맞아요. 저의 첫 책이었어요. 첫 책에 갑자기 전화하셔가지고 책을요? 와우. 그래서 인간 송훈이 어떻게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어렸을 때 어떻게 성장을 하면서 어떻게 셰프, 요리사로서 성장하게 됐는지 그 길을 한 챕터를 이제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송훈 셰프님의 이미지가 예전에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심사위원으로서의 약간 거리가 좀 있는 이런 데 느낌이었는데 오히려 굉장히 이번에 흑백 요리사 이후에 훨씬 더 친근한 이미지 미더덕 아저씨 막 이런 느낌 되면서 공항에서 그랬다면서요. 미더덕 아저씨로. 어린애들이 많이 봤나 봐요. 누구지 뭐 자기네끼리 얘기하다가 미더덕 셰프 미더덕. 그래도 그렇게 기억해 주는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구나라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 대표님께서는 지금 근무하고 계신 데가 제주 드림포크잖아요. 그래서 제주 드림포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제주 드림포크는 이제 제주돼지와 난충맛돈을 가공 유통해서, 그러니까 1차 가공하는 거죠. 뼈를 발라서 도축된 돼지를 받아와서 뼈를 발라서 이런 식당이나 업장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상품으로 만들어서 공급해드리는 공급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크라운 돼지잖아요. 크라운 돼지가 사실은 이제 신사동에 하나가 있고 하나가 지금 제주에 있고. 그런데 그것의 창립자가 우리 송훈 셰프님이시잖아요. 한번 요 공간에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원래 저는 이제 한남동에서 제 양식을 하다가 교수님의 연결로 이렇게 뵙게 돼서 이 고기를 접하게 돼서 제가 성격이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좀 파고드는 좀 약간 외골수적인 게 있나 봐요. 그게 단점이기도 해요. 근데 또 요리사한테는 장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제 양식 본업을 접고 그럼 이거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난충맛돈 좀 알려보자 라고 해서 고깃집을 이제 2018년부터 준비해서 19년에 오픈을 했죠. 벌써 지금 8년 차. 저의 근황은 사실상 이제 미국에 이제 오픈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것도 고깃집이고, 사실은 우리나라 고기가 이제 수출이 안 되니까 아쉽게도 그게 가장 아쉬운데, 그래도 스토리는 담아가지고 난충맛돈이라는 것도 또 더불어서 외국 사람한테 알리려고, 그 고기는 맛은 못 보지만 한국 와서 맛볼 수 있다라는 전달력, 스토리만 전달해드릴 수 있는 공간과 장소를 만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준비하고 있고, 올 연말에 오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안에 이제 얼바인에 이제 준비한 거. 오. 무슨 소리지? 은근 소심하시네요. 저는 새가 부딪혔나? 가끔씩 이제 유리창에 부딪힐 때 있거든요. 하고 죽고. 구워드리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난충맛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편 대표님 난충맛돈이 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난충맛돈은 제주도에 있는 토종 재래돼지의 육질과 그리고 생산성이 좋은 랜드레이스를 교잡해서 만든 돼지고기죠. 근데 랜드레이스는 원래 좀 하얗고 좀 크게 생겼잖아요. 얘 지금 생긴 모습은 어떻게 생겼나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재래돼지 성향을 좀 많이 가진 아이는 짜리몽땅하고 어떤 아이는 랜드레이스처럼 귀가 꺾이고 몸통이 길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로 딱 이렇게 고정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난충맛돈이라고 그러면 일단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중에 하나가 이 이름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난지축산연구소에서 개발한 맛있는 돼지. 이게 너무 어려워요. 난충이라 그래가지고 충인가 이거 약간 애매한데 요충 막 그런 생각이 나서. 요충. 근데 이게 듣다 보니까 그래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또 들고 정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난지축산연구소 이 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난지도를 자꾸 떠올리시는 거예요. 맞아. 쓰레기 매립장. 오래된 사람들이라 그래. 근데 이게 난지축산의 난지가 뭐냐면 제가 분명히 이거는 제가 조사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네. 따뜻한 곳이라는 곳이에요. 따뜻한 곳에 있는 연구소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따뜻한 곳에서 잘 자랄 수 있고 잘 맞는 그런 와우. 축산 품종을 개발하겠다. 그 난지축산연구소인 거죠. 제주도에 있는. 거기에 그래서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모르셨죠? 야, 이게 그 박스죠. 맞아요. 그래서 훈연 박스. 사과나무랑 참향을 좀 느낄 수 있게. 오겹살, 쫄대기살이.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돈마우크를 먼저 드립니다. 자, 요걸 이제 부위를 좀 보면 지금 여기가 돈마호크 그리고 이게 이제 티돈. 티돈이 뭐냐? 소로 치면 티본 스테이크죠. 티본 스테이크는 뭐냐면 뼈가 T자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채끝 등심이 붙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마블링 바에서 안심이 붙어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해요. 여기 지방층을 반으로 자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살과 지방 익는 속도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칼집처럼 가위집을 넣으시네요. 맞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돼지 발로 만드는 거냐. 근데 그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보인다. 향을 한번. 향을 한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송문 셰프님 되게 다정해지셨다 지금. 향이 너무 좋아요. 말해봐. 진짜. 저는 이렇게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육즙이 입 가득 차가지고. 저는 그래서 흑돼지를 드시러 오셔가지고 뭐 난초뿐만 아니라 지방이 많다 이런 컴플레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이상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켜놓고 왜 이렇게 차냐? 적절한 표현이다. 이거 문제 될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할 말은 다 하죠.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변이사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멋지십니다. 장난 아닌데 저 원래 오후에 이제 촬영이 또 있어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미쳤는데요. 맛있다. 아침 고기가 이렇게 맛있죠? 얘도 마저 구워야 되지 않을까요? 다 드실 거예요? 이건 뭐 삼겹살은 구워야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릇 육식이 맞는 거야. 풀떼기만. 풀은 안 죽으려고, 고기를 더 먹으려고. 그건 맞아요. 그 본능적인 것 같아요. 채소보다는 우리는 육식 쪽인 거, 잡식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육식파예요.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요리하면서. 그러면서 풀이라는 거는 얘를 더 먹을 수 있게 보조해주는. 돈마호크를 일반적인 돼지보다 난축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더 높은 품질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난축맛돈이라는 돼지 자체가 이제 근내 지방도가 일반 돼지보다 한 4배 정도 높고, 그리고 보수력, 아무래도 지방이 높다 보니까 근섬유 속에 이제 갖고 있는 육즙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살코기만 있는 부위도 구웠을 때 그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입에서 이제 그런 육즙이 이렇게 촥촥 느껴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그 돈마호크라고 하는 부위는 등심이다. 등심인데 돼지의 등심은 우리가 구이로 잘 먹지 않았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실상 그렇게 많이 구워 먹는데 등심은 왜 그렇게 굽지 않았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구우니까 너무 뻑뻑해져.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구이로 쓰지 않고 망치로 쳐서 펴서 돈가스로 구워 먹었던 거죠. 엄청 많은 기름을 오히려 넣는 거죠, 그죠? 그렇게 했는데 난축은 품종의 특성상 등심에 마블링이 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구워도 그 마블링이 주는 그 육즙이라거나 그 부드러움 때문에 돈마호크라고 하는 것을 구이로 쓰기에 적합한 품종이다. 네. 그러면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난축만 그런가요? 아니면 그 일반적인 제주 흑돈들도 좀 전반적으로 그런 특성이 있는가요? 마블링 특성이? 제주도 돼지가 뭐 제주 재래종을 약간 들어가 있지만 거의 이제 버크셔 라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돼지보다는 보수력이 좋은데 마블링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마호크로 했을 때 물론 잘 구우면 괜찮지만 뭐 일반적으로 구웠을 때는 난축맛돈만큼의 보수력을 갖고 있지는 않죠. 그 예전에 제가 보고서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축산물 품질 관리원에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흑돼지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해봤더니 버크셔 계통이 80%가 넘어가고 우리나라의 제주 오리지널 종의 계통이 16%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에 가서 제주 흑돼지를 먹는다고 했을 때 거의 8대 2의 확률로 실은 제주도 오리지널의 유전자가 하나도 안 들어간 버크셔 계통을 먹고 있는 거죠. 그쵸. 제가 손님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는데 맞았네요. 이거 팩트입니다. 저는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20% 안쪽이 우리나라 재래돼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조금 그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전적 특성이 제대로 이제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랜덤이라서 뽑기를 얼마나 잘하냐의 문제에 돼 있는데 난축맛돈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상당히 그 육질 특성이 고정이 돼 있어서 균질하게 뽑기 좋다. 맞아요. 저도 이 돼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균일하다. 내일 먹어도 5년 뒤에 먹어도 그 돼지의 맛은 똑같이 균일하게 먹을 수 있다. 요거는 뭐죠? 주신 게? 돈마호크의 살코기 부분. 딱 등심이에요. 100% 등심. 지방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 듯. 누가 떼먹은 것 같아요. 붙어 있었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숙성을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소고기와 좀 돼지고기의 차이점이 있지만 돼지고기는 숙성을 시켜서 조금 더 연육작용을 시키려고 웨드에이징이든 드라이에이징이든 마찬가지. 근데 난축은 저희는 숙성을 안 시키거든요. 난축은 안 시켜도 부드럽다. 더 시키면 무너진다. 너무 부드러워서. 원체 부드러운 게 기본 베이스여서 그래 너무 편해요. 소도 그렇잖아요. 소고기도 등심 먹을 때 마블링이 아주 좋은 거는 숙성을 거의 안 해도 먹을 수 있는데 마블링이 적으면 숙성을 오래 해야지 맞아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정도의 식감이 이제 나오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쫄대기살이라고 어깨 부위. 이 보수성이 너무 좋아서 입안에 정말 돼지의 육즙이 왕 터지는 건 식감도 좋고
육향이 제일 좋은데요. 짠 데보다 이 쫄대기 어깨 부위가 가장 근육량이 맞아요. 근육량이 많아가지고 육향이 가장 좋은 파트예요. 이제 오겹살. 이런 식감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는 백돼지라고 하는 삼원 교잡종, 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록 이 식감이 안 나요. 지방에서 그러니까 폭발하는 이 육즙과 지방 이게 안 돼. 야 맛있는데 자 지금 보면 돈마코 있었고 그리고 티돈이 있었고 쫄딱이살 있었고 오겹살 총 4종이 나왔죠 지금. 평생 하나만 먹어야 돼. 하나만. 난충 맛도네. 뭘 드실래요? 어렵다. 저한테는 어려워요. 그래도 오겹살이다. 저는 돈마호크. 난충 맛도는 돈마호크입니다. 저도 돈마코. 그 비율이 환상입니다. 어쩜 우리가 이거를 개발해 이름도 지었잖아요. 돈마호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또 쓰고 계시고 우리가 너무 잘한 일 중에 하나는 돈마호크다. 생산해 주시고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제 역사로 한번 이제 들어가서 이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이 뭐죠? 조선 일보가 아니고 뭐죠? 조선 왕조실록. 조선일보. 조선일보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가 나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오해하지. 저희는 맹신하거든요. 곧 환갑이라서. 네. 진짜요? 지금 그 난충 맛돈이 얼마나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100마리 정도 생산되고 있습니다. 농장이 총 몇 개예요 지금? 농장이 분양 농가는 총 12곳이었는데 이제 다 이제 포기하시고 현재는 제주도에 6곳 그리고 경남 산청에 최근에 이제 분양돼서 2곳 총 8곳에서 지금 난충맛돈이 생산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비즈니스를 하셨을 때 그때는 몇 마리나 했었고 월 생산량이 얼마나 됐나요? 처음에 총 2,200마리였고 그때가 몇 년도죠? 18년 겨울에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농가는 사모농장 하나였고 그때는 난충맛돈이 사모농장 하나였는데도 되게 생산성이 잘 나왔어요. 그때 한 주에 한 60마리 정도. 저희가 찾아갔거든요. 양 대표님께. 그래서 2번인가 찾아뵙고 그래 난충맛돈이라는 로고를 받고 우리 한번 알려보자라고 해서 가공과 생산자와 그리고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셰프가 이렇게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근데 그때에 성훈 셰프님이 끼지 않았으면 난충맛돈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 그때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기억 좀 한번. 이 양성용 대표님한테 돼지 요 이야기 조금 있다가 본격적으로 하시죠. 본격적으로 할 텐데. 아직 본론이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금 들어가지도 못했어. 근데 이제 그 요즘 난충맛돈 관련해 가지고 참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산 쪽에서는 생산량을 늘리고 싶고 그런데 생산이 잘 안 받쳐지고 이유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모농장이 한번 무너졌었죠. 그 눈 때문에 지붕이 무너지는 바람에 몇 달 동안 아예 생산을 못해서 근 2년 엄청 오래돼서 그때도 힘드셨고 저희도 힘들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생산량이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긍정적인 분들이 그 돼지고기계 뭐 에르메스다 이런 이제 표현. 에르메스라고 실제 그때 써야 되겠다 이 말. 데르메스. 데르메스. 근데 또 한편 이제 난충맛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떤 이슈들이 있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 한국 돼지가 맞느냐 그런 이슈들이 가장 크죠 사실. 근데 조인철 박사님을 최근에 같이 뵀었을 때 제가 너무 그 파트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이 난충맛돈은 유일하게 로열티가 안 나가는 돼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머지의 모든 돼지들은 다 해외 로열티가 나간다. 단 1원이라도.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돼지가 맞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다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유전자의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대제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저는 그냥 개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이 토종 종자 관련해 가지고 육종 하시는 분들, 뭐 식물이라거나 아니면 생물학 하시는 분들, 진화 쪽으로 연구하시는 학자분들의 이야기를 해보면 토종 종자라고 하는 것이 실제 유전자를 해보면 그 그룹 안에서 차이가 많이 난대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토종이라고 하는 게 지역적으로 고립이 되면서 그 유전 특성이 이제 아래로 이제 유전돼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 생김새가 이제 비슷해지고, 즉 표현형이 훨씬 더 중요한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환경과 그런 방식으로 얘들이 자라다 보니 표현형이 유사해진다. 사실은 토종이라고 하는 것이 유전형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제 식물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품종으로 등록된 어떤 작물이 있어요. 근데 새로 이제 작물의 품종 개발했어요. 유전형이 너무 달라. 99%가 달라. 그런데 생김새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형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럼 품종 등록 안 된대요. 그러니까 표현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시는 분들도 저는 계실 것 같고, 뭐 이 부분은 그냥 오픈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학술적으로 논란이 좀 있는 부분이 뭐냐면, 그럼 얘가 이제 재래종, 토종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이슈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재래종이다라고 하면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내려오고 있는 그것이 재래종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닌 거죠. 진짜 오리지널인 거예요. 이게 지금 기본적인 정의예요. 그럼 토종이 뭐냐? 토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제가 예전에 마리텔 텔레비전에 출연할 때 제가 난축을 소개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축산과학원한테 제가 문의를 냈어요. 난축 맛돈을 토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가 잘 아시는 분이 뭐냐면, 그거는 제가 답을 못 하겠고 요거를 전담하시는 연구관이 있으니 그분이랑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토종의 정의가 바뀌었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표현형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재래돼지가 갖고 있는 주요한 유전적 특성을 물려받아서 표현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들을 토종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리고 이 토종은 주로 목적이 뭐냐? 재래종은 그 육종 개량을 안 하니까 생산성이라거나 이런 것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상업화하기 위해서, 실용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생산성 좋은 거랑 교배를 해서 유전적 특성과 표현형은 그대로 남아있대. 요거를 농가에 보급해서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그거를 토종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이 토종 돼지들, 그러니까 축산과학원의 기준 토종 돼지가 대표적으로 우리흑돈인데, 우리흑돈은 토종 종자라고 마크를 붙이고 나가요.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재래돼지랑 듀록이랑 이제 교배를 한 거거든요. 듀록이 들어갔지 않느냐, 이게 어떻게 토종이냐 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게 그냥 듀록이 아니라 그 축진 듀록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듀록을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화 시킨 듀록이거든요. 축지는 또 약자예요? 축산진흥원. 또 거기 이름은 원래 그런 식으로 져요? 정부 화이팅. 죄송합니다. 더 웃긴 거 있어요. 난축맛돈은 랜드레이스로 한 게 아니라 한라랜드로 했어요. 한라랜드.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슈가 되니까 이제 변 대표님이랑 저랑 이야기를 할 때 굳이 이슈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난축맛돈을 토종 돼지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맙시다. 맞아요. 그냥 저는 뭐 셰프 입장이니까 맛있는 돼지,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맛있는 돼지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토종이든 재래든 그 역사도 중요하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그건 후대가 판단하면 되겠다. 저희는 이 돼지를 계속 복원하고 더 맛있게 만드는 형질을 뭐 농가에서든 육가공에서든 해주면 된다. 저는 그걸 계속 영위하면서 구워드리고 손님께 뭐 설명드리면 된다. 그렇게만 생각해서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었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난충맛돈의 역사. 예, 이제 이제 스토리를 이제 다 이어봅시다. 우리가 A to Z잖아요. 네. 이거 한 2, 3회 나오겠는데요? 2, 3회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한 C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 자, 우리 난충맛돈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자, 정리를 할 겁니다. 연대기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서로의 흩어져 있는 기억을 다 모아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분이 난충맛돈의 선조라고 할 수 있는 조임철 박사님. 이분이 계셔야 되는데 출장을 못 나오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몇 개를 던졌는데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난충맛돈이라고 하는 돼지 있잖아요. 네. 그 돼지를 처음 육종을 시작하게 된 시기와 계기를 조금 알려달라. 시작이 2006년이었대요. 와, 딱 20년 전이네요. 그래서 2006년도에 우리 제주도의 재래돼지랑 랜드레이스를 교배를 해서 육종 집단을 처음 만들었대요. 그게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2년이 걸려서 2008년도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육종 집단을 완성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진짜. 예. 그래서 2010년 또 2년이 지났죠. 예, 그때 뭐냐면 돼지의 육질의 형질, 대표적으로 마블링이라거나 육색이라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느끼는 이 난축의 특징, 보수력, 즙 많은 거, 예, 보수력, 그다음에 전단력, 끊기는 것, 씹힘성, 예, 과 그다음에 흑색이 털이 나는 흑모색을 결정한 유전자를 이제 찾아내고 개발한 거예요. 요걸 이제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표현형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유전적인 기술을 이제 확보하게 된 게 2010년인 거예요. 그래서 2011년도에는 개발한 표현형질 연관한 그 유전자를 육종 집단에다가 유전자 마크 방식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고정시킨다. 고정시킨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그렇잖아요. 이게 고정되지 않은 것들을 이제 교배하게 되면 엉뚱한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얼룩무늬 나오다가 뭐 흰색 나오다가 뭐 막히 되는데, 그 표현형이 그대로 후대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한 게 2011년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계속 소비자들의 심리 테스트를 했대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기여도까지 이제 반영을 하면서 이게 이렇게 나타나게 해야 되겠네 라는 걸 하게 해서 2012년도에 아주 중요한 소비자 실험을 한답니다. 삼겹살을 가지고 다른 품종의 돼지들이랑 그 당시의 난충맛돈을 삼겹살을 블라인드로 구워서 먹여서 했어요. 36명한테. 결과는 36대 0으로 난충맛돈이 맛있다고 했더라고요. 이 방향이 맞다. 라고 이제 조인철 박사님이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13년도에는 등심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했대요. 그래서 다른 돼지의 등심과 일반적인 등심과 난충맛돈의 등심을 가지고 심리 테스트를 32명이 한 거예요. 결과가 몇 대 몇으로 나왔을까요? 32대 0. 와, 장난 아니다. 등심이 상품성이 있겠네 라고 하는 판단이 이때 이제 되셨겠죠. 그리고 2014년 또 1년 후에는 이번에는 전체 부위 삼겹, 목심, 등심, 후지까지 축산 전문가랑 관계자들 대상으로 평가를 해봤더니 아주 신기한 결과가 나왔대요. 이번에는 난충맛돈 안에서 부위별로 경쟁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랬더니 희한하게 구이용으로 우리가 쓰는 삼겹살, 오겹살, 목심보다도 저지방 부위가 더 맛있다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 나온 거예요. 네, 당시 1등이 2014년에 1등이 뭐였냐면 등심이었대요. 2등이 놀랍게도 후지 뒷다리, 3등이 삼겹살, 목살 순으로. 해보니까 등심이 상품성이 있다고 느낀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이미 이 난지축산연구소에는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를 토대로 이렇게 스토리를 만드신 건 아니시겠죠?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 또 여쭤봤어요. 왜 랜드레이스를 쓰느냐?
우리 재래돼지랑 뭐 듀락이랑도 할 수 있고 뭐 요크셔랑도 할 수 있는데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은 본인이 육종가로서 봤을 때 제주 재래돼지랑 정반대의 형질 있는 것을 자기가 해보고 싶었다.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정반대에 있는 게 랜드레이스 쪽이더라. 이 두 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개의 품종이 극단적으로 표현형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형이 다른 두 개를 교배를 하면서 유전자 수준에서 왜 얘는 하얗게 되고 얘는 육색이 밝고 얘는 왜 어둡지? 얘는 모색이 왜 하얗고 얘는 왜 검지? 하면은 유전자를 대비시켜 보면 아 이게 달라서 다르구나 좋잖아요. 예, 그래서 연구의 목적으로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그걸 하다 보면 재래돼지의 유전자가 뭐가 다른지가 드러나잖아요. 랜드레이스는 이미 고정되어 있는 거였고. 예. 그러니까 대조하다 보면 특징이 탁탁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딱 뽑아가지고 이게 후대에 나타나도록 만들겠다 표현형을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산자수 새끼를 낳는 게 재래돼지는 8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데 당시 랜드레이스는 12두 내외 정도 이제 나오고 모색도 완전히 다르고 육질이 제주 재래돼지 같은 경우에는 근내 지방도가 6% 이상이 나오는데 랜드레이스는 2%밖에 안 돼요. 대조를 해보면 얘가 왜 어떤 유전자 때문에 이게 마블링 만생기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 두 개를 가지고 연구를 했다. 예, 그래서 각각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게 좋은 대조군이었다. 아 그게 우린 단순히 랜드레이스가 허리가 길어서 삼겹살이 많이 나오니까 얘를 접목시키면 이제 우리가 선호하는 삼겹살 부위가 더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었군요. 와. 우리나라 일반 삼원 교잡에서 그 이유가 되게 크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모성애 요크셔가 생산성은 너무 좋은데 일반 삼원 교배종 같은 경우는 요크셔 랜드레이스 듀럭이잖아요. 예, 요크셔는 다산이 너무 좋은 강점인 거예요. 근데 애가 새끼를 안 돌본대요. 근데 랜드레이스가 들어가면 애가 막 키워. 막 젖 먹어. 막. 랜드레이스가 몸통이 길잖아요. 길다는 거는 이제 젖꼭지 개수가 많은 거예요. 아 젖꼭지가 개수가 또 달라요. 네, 다르죠. 일반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그 뭐 유두선이라고 아 무슨 선이라고 하잖아요. 유선 유두선. 아니 실제 유두라고 해요. 아 그래요? 얼굴이 빨개지죠. 아니 너무 당황해하셔서 잘못 말했나? 근데 그게 개수가 다르다는 건 뭐 많이 모르셨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변희사님께 들어가지고 알게 됐지만 모르셨죠? 자,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어요.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없었느냐? 시행착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식미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이게 다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맛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농장에서도 야 우리 길러볼게 진짜 맛있다 하고 가져갔는데 이렇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애들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편차가 심한 것 때문에 1차적으로 2013, 15까지 했던 거는 실패. 그리고 이제 2016년에 자 다시 제대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제대로 준질성을 갖춘 상품성을 이제 만들어낸 게 2017이다. 네.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서 이야기 나오겠지만 우리 송은 셰프님 만나고 상품화가 되고 난충맛도 연구회가 만들어지고 다 이야기할 겁니다. 뒤에 본격적으로 곧 이야기할 건데. 그럼 지금 이게 2017까지 왔죠. 지금 17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볼 텐데 그때 2017년에 뭐 하고 계셨습니까? 그때 한남동에서 더운이라는 마셰코 너무 뜨고. 그렇죠. 우리 그 변 대표님. 저희 그때 뭐 지금하고 똑같은 이제 육가공 유통을 하고 있었고 난충맛돈하고 이제 사실 연결된 거는 제가 2016년도에 10마리를 딱 도축을 해서 상품화해 갖고 딱 올렸는데 이 지방색이 다르더라고요. 그동안 보아왔던 돼지들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물론 지방은 많았어요. 그렇게 이제 17년도가 그랬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제가 뭐라고 쓰는지 그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제가 뭘 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당시에 우리나라의 이 돼지고기 식육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있었던 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때가 어떤 시기였냐면 우리나라에 이베리코 돼지 광풍이 불 때였어요. 네. 사람들이 돼지를 매번 먹어도 돼지가 품종이 있다는 생각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베리코라고 하는 품종의 돼지를 먹어봤더니 맛이 완전히 다르네? 품종이 다르면 맛이 다를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시점인 거예요, 그때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양돈 농가들이랑 함께 뭔가 일을 도모하고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 아, 우리가 이베리코가 들어오는데 이베리코가 삼겹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부위로 들어와서 되고 있으니 우리도 삼겹으로서 경쟁력을 더 갖추려면 삼겹의 가격을 내려야 돼. 삼겹의 가격을 내리려면 비선호 부위, 그러니까 구이 부위가 아닌 쪽을 상품화해서 얘를 제값을 받을 수 있으면 삼겹살 가격을 내릴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돼지고기를 먹을 때 우리 한돈을 다 선택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큰 이 그림을 그리고 그때 저랑 그 그룹이 발굴하려고 했던 게 뼈등심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또 만난 거예요, 우리는. 뼈등심에서. 그런 시기였는데 2018년에 이래서 제가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9월 달이었어요. 8월, 9월 넘어가는데 우리나라의 축산과학원의 강근호 연구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 연락이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일면식 없는 분인데 와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저를. 이베리코가 너무 잘 되니까 마치 당시 우리나라의 시장 상황은 이베리코가 고급 돼지이고 우리나라 한도는 중저가 돼지로 포지셔닝 되는 게 너무 이제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축산과학원은 연구를 하는 조직이니 교수님께서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 이베리코랑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연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교수님이 좀 3개월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 이걸 좀 찾아주세요. 연구 과제의 그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이름을 뭐라고 지으셨냐면 제가 아직도 문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 갖고 계세요. 안 바꾸셨네 핸드폰을. 바꿔도 넘어오죠. 너무 옛날 분 아니신가요? 오케이, 나와있다. 우리나라 대표 브랜드 돈육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요거를 제가 하게 돼요. 과업명이 이거였어요. 보면 딱 찍혀있는 게 농촌진흥청 2018년 10월 과제 책임자 성명 강근호 저한테 요청이 온 거죠. 진짜 역사적인 사건이네요. 진짜. 그분이 먼저 이렇게 뭔가 던졌네요, 불씨를. 그래서 이제 저희 랩이 전국을 이제 돌면서 뭘 해야 되나 제일 먼저 고민했던 게 품종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백동 가지고는 너무 이 스타일이 서로 달라서 대응이 안 되겠다. 대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이제 막 찾아다녔죠. 첫 번째, 제주도에 난충맛돈이라는 게 있더라. 그리고 그 우리육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송악농장에 포항에 있는 여기에 재래돼지가 있는데 얘가 맛이 기가 막히더라. 뭐 이런 것들 제가 보고서를 쓰면서 연구를 뭘 해야 되는지 쫙 과제를 제가 한 4, 50개를 쫙 썼어요. 그래서 3개월 연구가 이제 끝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이에 변 대표를 만나게 이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느냐. 전 제일 무서운 말이 이제 본론적으로 본격적 그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12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와서 연구 결과를 발표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라고 해서 이제 발표를 쫙 하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사육에 있어서의 균질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 문제도 있지만 사육 방식부터 해야 되고, 또 이야기한 게 이건 또 다른 스토리가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흑돼지란 무엇인가부터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흑돼지란 무엇인가? 네. 이게 되게 쉬운 문제 같지만 아빠가 흑돼지면 얘는 아빠 엄마가 흑돼지면 그렇죠. 아빠는 심각한 거죠. 아빠 엄마가 이제 흑돼지면 흑돼지예요. 아빠가 흑돼지고 엄마가 백돼지면 얘는 흑돼지일 거 아닐까요? 이런 이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에 담당하셨던 돼지 육종 관련된 짱인 분이
너무 불쾌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교수님 우리나라의 흑돼지를 기르고 있는 농가가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한 3%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5%도 안 되는 농가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연구를 하라고요? 딱 이러는 거예요. 이름과 인상착의를 좀 뭐 그거는 뭐 그분의 개인 해가 될 수 있으니 네. 예, 성이 나랑 같은 성이었지. 아하. 남성. 아. 그래도 나오면서 혼자 결심을 했어요. 제가 내가 이거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가지고 국가가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우리 한돈에 그것을 그 프리미엄화 하는 거를 내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와서 이제 까먹고 있었던 거지. 예. 그래서 그 결심은 했으나 용실 와서 이제 까먹고 이제 뭐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옵니다. 그러니까요. 성우 셰프님이 전화를 하셔서 교수님 제가 요즘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파인 다이닝 셰프가 고깃집을 할 때에 다른 데랑은 확연히 차별될 수 있는 그 뭔가라고 싶은데 교수님 의견은 뭔가요? 라고 전화를 주신 거예요. 팩트일 거예요, 맞을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때는 사실 제가 난축만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때 우리 우리 흑동, 분도 말씀하셨어요. 난축, 그다음에 송악 농장의 이 재래까지 세 개를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어요. 제주의 난축맛돌 이야기를 하면서 변 대표님 제가 이야기를 살짝 하고 난축산연구소에서 요 원종을 가지고 있고 특징은 이 제주도의 천혜의 환경에서 길렀다는 그런 강점도 있고 이런 걸 쫙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랑 두세 번 더 전화를 더 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고 제가 그러면 제가 연락처를 드릴게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변 대표님 연락처 제가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가 제가 했던 역할인 것 같아요. 제주의 난축맛돌 이야기를 하면서 변 대표님 제가 이야기를 살짝 하고 난축산연구소에서 요 원종을 가지고 있고 이제부터 맞아, 제 머릿속에도 문정윤 교수님이 다리 역할을 해줬다는 기억이 명확하게 있어요. 이제 교수님도 난축맛돈이라는 거를 어쨌든 교수님 인지하고 계셨고 저는 16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때 그 돼지 너무 맛있었어요. 이제 그러고 막 그냥 맞네. 환담하고 서로 잊고 있다가 다 잊고 계셨어요. 교수님께서 송은 셰프가 특별한 고깃집을 하고 싶어 하는데 난축맛돈이라고 우리 있었잖아요. 그거 한번 해봅시다. 교수님이 저한테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연결을 이렇게 시켜준 거 맞네요. 네. 기억은 맞네요. 그래서 교수님이. 다음 날 이제 제가 이제 연구소로 갔죠. 가서 이제 소장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이러이러한 돼지를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다. 그때 말씀하셨던 난축맛돈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전화번호 알려줄 수는 있는데 아마 안 만나줄 거라고. 양 대표님. 예. 그래서 전화를 몇 번 했어요. 몇 번 하고 첫날 했는데 안 받아. 두 번째 날 전화했더니 그냥 오시는 건 자유인데 뭐 그럼 오십시오. 맞아. 그래고 딱 이제 갔죠. 갔는데 거의 왜 왔어? 막 이런 너무 막 이제 만났는데 그냥 뜨뜨미지근하고 다음에 거의 안 볼 사람처럼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때 열리지 농장 대표님하고는 좀 친분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밥 먹으러 이제 열리지 농장을 갔어요. 고민을 얘기를 했죠. 사실 이런데 그 삼호농장이라는 데가 좀 되게 싫어하시더라. 이해한다 육지 사람이고 하니까 그랬더니 맞아. 양성룡이 이러는 거예요. 바로 딱 전화하더니 여기 변호사 괜찮은 사람이니까 한번 만나봐 막 이러는 거예요. 또 그분이 또 도움을 주셨구나. 그래갖고 바로 또 간 거예요. 바로 삼호농장 딱 가서 했더니 제가 육지에서 그 난축맛돈을 했을 때 너무 맛있었고 그 기억이 또렷하다. 그러면서 그때 좀 이제 괜찮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얘기하다가 그러면 양 대표님이 그럼 그 돼지가 맞는지 한 10마리 먼저 줘볼 테니까 한번 도축해봐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처음 고기를 도축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그 뽀얀 그 지방색에. 그래서 제가 송은 셰프님한테 갑시다.
그때도 이제 송 셰프님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송호 셰프께서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이거를 거기에 정말 어렵게 지켜오신 거를 좀 잘 풀어보고 싶다. 그때는 내가 어쨌든 그 육가공 업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을 때 어차피 연구소에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 상태에서 묘하게 그 양배수 소장이 전화 와서 제주 드림포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뭐 대표님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거기서 이제 또 말을 딱 흐리는 거야. 좀 사기꾼 같기도 하고. 와 대박. 완전 포커페이스 하셨네요. 사기꾼 같기도 하고 이런 뉘앙스로 이제 얘기하길래 연구소에서는 좀 탐탁치 않은 그런 뉘앙스더라고. 그래서 주면은 제가 알아서 결정할 겁니다. 어쨌든 그 제가 구상하는 그런 많이 맞아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대기업들이 그 많이 왔었어요. 저희 농장에 이 난충맛돈을 자기네가 이제 판매를 해보고 싶다고. 그때는 이제 다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안 맞아가지고 다 이제 못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했었고 변희사는 거기하고는 결이 좀 많이 달라서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나름대로 그 지금 변희사나 송호 셰프나 이런 사람들 정말 의지가 어떨지가 궁금한 거예요. 어쨌든 나는 생산자 입장에서 육가공이든 뭐 식당을 하는 분이든 장사하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이렇게 인식이 돼 있을 때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난충맛돈을 정말 일반 돼지들하고 다르게 이렇게 뭐 육가공하고 유통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지들을 뭐 보는 시험 단계였던 거죠. 네, 확신이 들어가지고는 오케이를 해준 거지. 저희가 시험을 잘 친 건가요? 2019년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아요. 네. 날씨가 좀 풀렸어요. 예, 봄이었었어요. 저는 일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럼 저는 공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미 여기 계약을 하고 거기도 확정도 안 되는데 셰프님께서 저한테 저 저 일 그러면 냅니다.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아. 몇 번 하셨어요. 전화를 해갖고 저 일 냅니다. 갑자기 어느 날 막 새벽인가 전화하셔갖고 변호사님 저 진짜 믿고 합니다. 믿고 근데 딱 계약합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약간 술을 드셨어. 자, 여기서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메뉴 개발 이야기를 해야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스페셜 부위들이 있잖아요. 이게 보면 이제 돈마호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돈마호크라고 대한 이름을 어떻게 지었는지 요 이야기가 1번. 그다음에 2번이 훈연 박스. 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돈마호크라고 이름 지은 건 저는 미국에서는 이제 토마호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소의 토마호크라고 똑같은 뼈등심 부위고, 근데 이거 돼지는 이 명칭이 없더라고. 뼈등심이라는 폭찹 이렇게 되는데, 네, 이거 약간 한국적이지 않아가지고 누군가가 인스타에서 돼지 돈자를 써서 돈마호크는 어떠세요? 라고 그게 시발점이에요. 아이디어를 주셨구나. 네, 맞아요. 이제서야 이제 밝힙니다. 이게 2016년인가 15년인가 그랬었을 거예요. 그래서 돈마호크 너무 괜찮네요. 제가 써도 될까요? 제가 한 걸로 써도 될까? 그렇게 댓글 달아서 네 셰프님 쓰세요. 팬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돈마호크가 생성된 겁니다. 저희가 사실 이베리코 뼈등심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맛을 봤는데 맛이 이베리코만 하진 못했어요. 좀 그때 당시 비쌌었고 그래서 이베리코 돈마호크라고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쓰고 있었었고 그거는 하나에 한 50가지 중에 하나의 조그만 메뉴였었고 크라운 돼지 돈마호크는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고깃집의 돈마호크라는 다 삼겹살 팔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붐업이 되기 시작한 거는 여기를 하면서 저희 하면서 두 번째로는 이제 훈연 박스를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사실 수술 안 쓰거든요. 수술 써도 되거든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착화기만 있으면 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수술 쓰는 거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메탄가스가 나와서. 일본도 이제 이런 숯 쓰는 거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거든요. 숯 양도 줄여가고 있고 이게 몸에도 건강에도 사실 좋진 않은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제주도는
네. 요거가 없어요. 제주도에는 많이. 그냥 해놓고 하니까 먹고 마시면 나갈 때 저는 어지럽더라고요. 사실 특히 겨울에. 그래서 어지럽고 그래서 나는 절대 쓰지 말아야겠다. 이거는 약간 하향세 문화다. 특히 연탄. 술을 많이 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 2020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때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예요. 맞아요. 예. 어떠셨어요 그때? 돈이 엄청 들어갔거든요. 여기도 쉽지 않았거든요. 난충맛돈을 모르고 그리고 딴 고깃집보다 비쌌어요. 워낙 프리미엄 고가의 고기여서 그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도 맞고 농가도 이제 같이 키워야 되는 상황이어서 뭐 투자도 많이 하시고 저도 투자를 많이 했죠. 저 스스로도. 그러면서 그럼 제주도에다가 진짜 제주 고기를 제주에서 파는 모습이 훨씬 더 그림이 좋고 훨씬 더 맛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차리게 됐고, 근데 코로나가 또 맞물려 가지고 힘들다 싶었었지만 반대로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역으로 이제 국내 여행 갈 수 있는 데가 비행기 타고 유일한 곳이 제주도였던 거죠. 제주 쪽이 나중에 크게 터지면서 2021년도에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 성훈 셰프가 이제는 서울을 완전히 떴다. 이 사람은 이제 제주 사람이 됐다. 제주에서 안 온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이사 갔어요. 진짜 이사 가신 거예요? 19년도 그때가 사실 난충맛돈이 사실 되게 솔직히 힘들었어요. 비수기였죠. 너무 왜냐하면은 양 대표님한테 이 돼지를 우리가 다 무조건 다 쓸 테니까 다 달라. 그리고 다 뺏어 왔는데 이게 팔로가 없는 거예요. 일단 지방이 많으니까 성훈 셰프님이야 이제 되게 좋은 돼지라는 걸 알고 계시니까 써주셨지만 다른 분들은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등심 갖고 사기친다고 그 얘기 너무 많이 하더라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뼈등심은 만들었는데 어쨌든 대중화되지 못한 때여서 재고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거예요. 삼겹살은 지방 많아서 못 팔고 뼈등심은 마블링이 좋지만 익숙지 않고 막 이러니까 인기가 없으니까 못 팔고 막 있던 찰나에 정유광하고 우리가 친분이 있었으니까 사실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다. 뼈등심 이거 진짜 좋은데 맛있고 좋은데 그랬더니 이사님 그거 제가 한번 리뷰해 볼게요. 그때 정유광이 한 4, 5만 됐을 땐가 구독자가 거의 초창기 때였는데 근데 또 그 뼈등심을 하면서 이제 뷰수가 빵 터진 거죠. 그날 제가 기억하는 게 정유광 그 채널 딱 나가고 나서 저희 회사로 갑자기 전화가 진짜 한 근 일주일을 일을 못했어요. 그게 언제예요? 19년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주 초기네요, 그러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막 장사하는 생산 쪽으로는 어려움이 있던 거는 뭐 지금도 여전히 어렵지만 근데 이제 또 다른 축 하나가 그 소매 판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나 마트나 이런 판매는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됐어요? 일단 그 난충맛돈 하면 어쨌든 돈마호크가 거의 시그니처 메뉴다 보니까 다들 이제 돈마호크를 찾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제 팔 게 없는 거죠. 소매에서는 그나마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 프리미엄의 어떤 그런 쇼핑 할 수 있는 곳이 컬리인데 그래도 이제 또 컬리에 또 교수님이 또 이렇게 딱 해주셔서 소개해 주셔갖고 제가 김슬아 대표님을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한 게 뭐냐면 아니 컬리는 좀 스페셜한 리테일 채널 아니냐. 그러니까 뭐냐면 희귀한 것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돼지는 그냥 놔둬도 잘 팔리니까 그거 말고 잘 팔기 어려운 것들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희귀한 것들을 좀 소비자한테 알리는 걸 합시다. 라면서 제가 몇 개를 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딸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난충맛돈도 있었고, 이렇게 여러 개를 드렸는데 컬렉 다 시도를 했어요. 시도를 했는데 제 기억에 물론 우리 혁도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근데 지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는 데가 지금 난축하고 우리 혁도도 가고 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컬리가 우리나라의 희소한 이런 자원들을 우리가 상품화해서 팔자. 그게 이제 컬리 입장에서는 그게 쿠팡이랑 경쟁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내셔널 브랜드다. 그리고 생산량이 많다. 그러면 쿠팡도 다 팔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희소한 양이 생산되는 거를 컬리가 판매하면 쿠팡은
그 물량 확보 못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그렇죠. 이제 컬리의 브랜드 이미지를 이렇게 스페셜한 의미로 가져갈 수 있는 전략적인 의사결정이었던 거죠. 예, 거기에서 하나가 난축이었던 거예요. 대표님, 이제 난축이 지금 구이용 말고도 다른 형태로도 지금 식당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난축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있으신지. 어쨌든 난축맛도는 우리나라 돼지로서의 품종으로서의 어떤 획을 정확하게 그은 돼지이고, 사실 난축맛돈이 나온 이후에 우리육돈, 버크셔 K 이런 다른 품종들도 같이 떴거든요. 전 되게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소비자들은 특히 골라 먹을 수 있는 다양성이 생겼고, 그리고 또 이 난축맛돈이 돈가스 집에서 요새 너무 핫한 브랜드가 됐습니다. 교카이젠, 뭐 혼돈, 또 이츠야, 뭐 여러 곳에서 거기가 약간 그 품종의 편집샵처럼 여러 가지 품종을 이렇게 놓고 돈가스로 이렇게 구현을 해내는데, 전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다양한 돼지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돼지국밥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많이 원했던 방향성이에요. 저는 우선 알리고 제가 그걸 가지고 모든 걸 사업하는 거는 제 욕심인 거고, 다른 분들도 다른 음식을 통해서 그걸 또 알리고 난축맛도 이게 파생돼야 된다라고 초반에 말씀을 드려서 지금 막 이렇게 돼가고 있는 모습들이 저는 너무 좋은 되게 흐뭇합니다. 만들어지고 있는 게 족발은 없어요? 최근에 난축맛돈 족발을 그러니까 시도해보지 않았던 구이 방법으로 시도하는 데가 있는데, 신림동에 이제 머시기 쪽갈비라고, 보통은 이렇게 족발을 다 뼈 있고 살을 발라서 이렇게 쪄 먹잖아요. 네네. 뼈 있는 상태로 이렇게 커팅을 해서 우와. 이거를 구워 먹는데, 우와. 이거는 삶아줘요? 삶은 걸 구워요? 아니면 아니요, 생걸? 그 생을 정말 난축 꼭 드셔봐야 쌀이에요? 됩니다. 예. 자, 네. 마지막으로 우리 송 그런 건 셰프님, 아니네. 예, 이제 아,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장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는 다 우연과 필연이 다 겹쳐서 난축맛돈이 이렇게 많이 커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누가 뭐래도 송 셰프님이 없었으면 소비자들의 접점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큰 기여를 하신 분은 저는 송 셰프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 대표님이 없었으면 공급이 안 되니까 어려웠을 테고, 죄송합니다만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없어도 상관없었다. 근데 송 셰프님은 좀 대체 불가능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고기 구이집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소비자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포맷으로 보면 그냥 고깃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 쭉 말씀드린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과 새로운 부위 개발, 그다음에 훈연 박스,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고 하면서 난축맛돈은 그냥 고기랑은 달라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가장 큰 공로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당부의 말씀과 이제 우리 송 셰프님의 미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거는 미국 분한테 한번 테이스팅을 하면 어떨까? 파인다이닝처럼 해도 이 사람은 이 가격을 내고 먹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들게 돼서, 미국에 이게 언젠가는 수출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로. 네, 미국은 더 어렵지만 그거 하나의 산을 넘고 또 하나의 산을 넘고, 근데 저한테 그 제안을 해주셨어요. 이 돼지를 데리고 가서 키우면 된다. 그래서 그것도 방법이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의 목표는 돼지 농장을 잘 찾아서 이 돼지를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뭐 허가를 받으면 이 돼지를 미국에 토착화시켜서 이 돼지가 넓게 돼서 내 모든 사람들이 맛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저의 나중에 늙어서 할 수 있는 제대로 목표. 연결고리만 이렇게 만들어. 지금 우리가 난축맛돈의 역사를 저도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20주년이더라고요. 2006년에 시작을 해서 저는 이제 미래에 또 20년 후에 40주년 때 다시 이렇게 3명 만나서, 그때는 우리 조인철 박사님이랑 우리 양 대표님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촬영진도 이제 그때 20년 후에 다시 한번 리유니언 해가지고 40년의 역사를 또 정리하는. 30년 우선 30년 하시죠. 네. 10년 후에 다시. 2036년에 뵙겠습니다.
살아있게 기원합니다. 네, 오늘 정말 장시간 이 역사를 같이 마치 이 퍼즐 맞추기처럼 지금 다 처음으로 한번 맞춰본 거예요. 저희가 이거 한 번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저희 채널에서 A to G 난충 맞던 에피소드를 쫙 정리를 했고 다음번에는 또 뭘 해볼까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또 한번 또 재밌는 걸로 또 네, 찾아오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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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네요. 예.